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와보네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탄핵 선고 전에 이 인용 예측했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를 하느냐. 그 내가 보기에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고는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지난 헌정사를 보면은 1981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확인해 준 거예요. 네. 근데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을 가지고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의 사고라고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라고. 내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된 데는 대통령 스스로의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아, 정치력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요구를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와 정부 간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야당하고 협치를 하느냐. 야당이 완전히 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껐덕하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반국가 세력들이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4월 선거에서 또 여소야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민심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 아, 그런 거죠. 위원장님 이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잖아요. 지난 대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별의 순간 아마 여전히도 정치권에서 이 별의 순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사실은 2021년 2월 달에 2021년 2월 2월 달에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당 내부에 대통령 후보감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서 외부에서라도 끌어다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보면 뭐 여론조사로 봤을 적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아, 죄송스럽다고요? 그러니까 감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별의 순간을 잡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갔을 적에 성공한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패한 사람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별의 순간을 잡기 초유에서 좌초됐다. 그럼 그렇게 보는 거지. 민주당 얘기를 좀 먼저 이 별의 순간 관련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 나왔잖아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반짝이던 별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뭐 사실은 별의 순간이 왔다 안 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할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대적할 만한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 독주 체제를 위협할 만한 뭐 특별한 요소는 없을까요? 지금 저 조기 선거에는 이재명 대표가 상대할 사람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카운터파트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선거는 이 프레임을 딱 짜서 구도를 놓고 당연한 거죠. 지금 대통령 선거는 결국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앞으로 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떤 변모를 보여가지고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한 5일 정도 애도 기간을 가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탄핵 선거 전에는 있었어요. 뭐 애도 기간은 무슨 누가 무슨 지금 돌아간 사람도 아닌데 무슨 애도 기간은 무슨 애도 기간을 가지.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른바 뭐 차기 대선 후보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계엄을 지지를 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서 유일하게 계엄을 반대하고 계엄 해제에 적극적이었고 그다음에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나 저나 큰 틀에서의 생각을 같다고 생각해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대선을 갖다가 제대로 준비하려면은 국민의힘은 내가 보기에는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새로 태어나는 예, 거죠. 지금까지와 같은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대통령 선거 허나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 한동훈 전 대표 약점으로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걸 좀 꼽으셨잖아요. 소위 윤석열 대통령하고 뿌리가 같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은 그게 장점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또 검사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분네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를 먹는 전부 다 법률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사회 구조를 좀 냉철하게 쳐다봐야 해요. 그러면 국민의 생활이 지금 어떻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민주화니 선진국이니 이것이 어느 순간에 침체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은 빼고 앞으로의 좀 비전을 보여줘라.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국민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보여줘라. 당연히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 서민들이라는 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지금 생활 상황이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 정치가 아무것도 잘 안 해가지고서 지금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거의 다 상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한국의 정치가 변로하지 않으면은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을 직시해가지고서 국민과 대화를 열심히 해라 이거야. 위원장님은 어쨌든 경제 학과 교수님도 하셨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 계시면서도 경제민주화 하면 뭐 딱 김종인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뭐 여당의 후보든 야당의 후보든 이 경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포인트는 뭐라고 조언을 좀 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무너나가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어 줄 거냐.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라는 것이 1,100만이 넘어요. 그 사람들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를 보면 75%가 월소득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를 놓고 봤을 적에 한 16%, 17% 정도는 국영기업체 대기업에 종사해서 정상적인 소득이 있지만 나머지 80%가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소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려냐. 이거는 그런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그 사람들이 임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 정치권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승산이라고 해봐야 하는 거지. 내가 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저희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가지고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덤빌 것 같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만만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조금 높은 상황인데 이 지지율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유지가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 장관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에요. 이번 이제 대선 키워드 중 하나가 이제 개헌 8개 체제 수명 다 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위원장님도 동의하시는? 나는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국회와 정부가 일치되는 그러한 권력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나는 가장 정상적이라고 봐요. 정부와 국회가 일치되는 시스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게 내각제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무슨 개헌에 오면 국회의 권한도 뭐 줄여야 된다 어쩌다 이런 복잡한 소리를 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일치된 상황으로 가면 그런저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장님 저희 마지막으로 그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나는 하는데. 그래서 그 국민들이 다음에 대통령을 뽑는데 무슨 여론에 너무나 쫓아다니지 말고 참 냉정한 머리를 갖다 가지고서 진짜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 주기를 갖다가 바라요. 국민도 사실은 잘못 뽑으면 국민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